안녕하세요, MJ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트레이딩에서 차트 분석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트레이딩을 하기에 앞서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매매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승률과 손익비, 그리고 포지션 사이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률과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정작 포지션 사이즈의 중요성은 간과하며 매매를 합니다. 지난 1부에서 승률이 60%여도 40명 중 2명만이 돈을 벌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셨죠? 이어서 오늘은 더 자세하게 포지션 사이즈의 중요성을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트레이딩 수익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겁니다. 오케이. 해외 비트코인 트레이더인 엠퍼러 BTC가 공개한 트레이딩 매뉴얼을 참고해서 알려드립니다. 엠퍼러 BTC는 약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해외 트레이더이며 지금도 여전히 트위터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한 포지션 사이즈 선정 방법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번의 거래에 전체 자금의 3에서 5% 이상을 리스크로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한 번의 거래에서 자산의 5% 이상을 잃으면 안 됩니다. 즉 선물 거래에 할당한 총 시드가 100만 원이라면 한 번 진입 시 최대 5만 원까지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손익비 1대1로 매매한다고 했을 시 한 번 진입해서 수익이 나면 105만 원이 되겠죠. 에이 개뻥. 혹시 100만 원으로 선물 매매해서 5만 원 버는 게 너무 적게 느껴지시나요? 레버리지 100배도 쓸 수 있는 코인 선물 시장에서 굳이 이렇게 야금야금 벌어서 언제 돈 버냐고요? 그냥 한 번에 100만 원 넣어서 200만 원 만들고 싶으시죠? Yes! 3천억을 번 원효띠도 하루 수익률로 계산하면 0.89%가 나옵니다. 5%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승률이 70%로 매우 높은 트레이더라도 매매를 꾸준히 하다 보면 6번 연속 손절하게 되는 날이 언젠간 한번 오게 돼 있습니다. 이 표는 해당 승률로 1000번을 트레이딩을 하게 될 경우 한 번은 겪게 될 연속적인 손절 횟수를 나타냅니다. 승률이 70%면 엄청 높은 거잖아요. 승률이 높다고 자신만만해서 매매할 때마다 매번 총 시드의 50% 이상으로 진입하다가 6번 연속 손절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드가 한순간에 증발하겠죠? 그럴 일 없을 거라고요? 그건 단순 희망회로고요. 수학적으로 증명된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승률이 70%인 사람이 1000번을 매매하면 6번 연속 손절이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승률을 80%, 90%로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요? 실제로 오랫동안 살아남은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의 승률은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의외죠? 일반적으로는 승률이 높아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들의 승률은 약 40%로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트레이더들은 도대체 그 낮은 승률로 어떻게 오랫동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손익비입니다. 손익비란 평균적인 손실에 대한 이익의 비를 말하는데요. 잃을 때는 적게 잃고 벌 때는 많이 버는 좋은 손익비를 가진 매매를 한다면 승률이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선 매매를 하기 전에 미리 결정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입 근거와 스탑로스, 그리고 목표가인데요. 먼저 진입 근거입니다. 매매를 할 때는 진입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롱에 진입한다면 왜 올라갈 거라 판단했는지, 숏에 진입한다면 왜 내려갈 거라 판단했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들이 많을수록 더 높은 승률을 기록할 수 있겠죠. 다음 스탑로스입니다. 손절 주문이죠. 위 차트를 보면 올라갈 거라 판단하고 빨간 선에 롱을 진입했는데요. 만약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서 파란 선에 닿으면 올라갈 거라 판단했던 관점이 폐기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스탑로스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입니다. 진입 근거대로 차트가 흘러간다면 목표가까지 흘러갈 겁니다. 1차 목표가는 보통 가격이 반전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저항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저의 실제 매매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23년 12월 30일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저는 보통 매매를 할 때 지지와 저항, 추세, 그리고 RSI를 참고하는 편입니다. 우선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어요. 보통 이런 추세선이 지지와 저항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되는 매물대 구간을 표시해 놔요. 이렇게 고점에 매물대가 쌓여 있고요. 여기에도 고점 매물대 저항 구간이 쌓여 있죠. 밑에는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서 매물대 지지 구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RSI를 보는데 저는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보이는 타점에서 주로 진입합니다. 지금 4시간봉 차트를 보면 가격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미 있는 매물대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보여요. 마침 추세선과도 겹치기 때문에 지지 가능성이 두 개가 생겼죠. 게다가 RSI를 보시면 가격은 내려가는데 RSI는 올라오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됐어요. 이 세 가지 근거로 저는 롱에 진입하기로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진입 타점을 노리기 위해 저는 15분봉 차트를 주로 보는데요. 15분봉 차트도 마침 RSI가 가매도 구간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만약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올라간다면 RSI도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저점은 내려갔지만 RSI는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면 롱에 진입하려고 미리 롱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진입 근거입니다. 저의 이 진입 근거가 틀리게 되는 지점은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 내려가면서 제가 지지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쭉 깨고 내려가는 지점이 제 근거가 틀리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매물대 저점에다가 손절 라인, 즉 스탑로스를 걸어 놓습니다. 다음으로 목표가는 가격이 올라가다 저항을 받고 다시 꺾일 수 있는 지점인 첫 매물대 저항 부근에 1차 익절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이렇게 진입 근거, 스탑로스, 목표 가격 이 세 가지가 모여 손익비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승률이 낮은 트레이더는 손익비를 어떻게 가져가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씨발놈아. 수익은 승률과 손익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는 특정 승률에 필요한 최소 손익비를 나타내는데요. 승률이 50%라면 손익비가 1대1이어야 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률이 50%인데 수익을 내고 싶으면 손익비는 무조건 1대1보다 큰 자리에서만 진입을 해야 합니다. 승률에 따른 손익비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선 본인의 매매 승률을 알아야겠죠. 매매일지나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을 통해 승률을 알아내고요. 100에서 본인의 승률을 나눈 뒤에 1을 빼면 됩니다. 본인의 승률이 40%면 100에서 40을 나눠요. 그럼 2.5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1을 빼면 1.5죠. 승률이 40%면 손익비가 1.5 대 1보다 큰 매매를 해야 장기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질척거리는 거 싫어합니다. 드라이하게 용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올 때까지 매매를 계속 해보고 승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승률에 따른 최소 손익비를 파악한 뒤 매매 전략을 토대로 진입하기 전에 해당 손익비 이상이 가능한 매매인지 확인 후 진입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잃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설적인 복싱 선수 50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극한의 경지에 오른 방어와 회피 기술을 기반으로 빈틈을 노려 정타를 완벽하게 때리는 전형적인 아웃복서입니다. 메이웨더는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자산 순위를 낼 경우 상위 랭크 안에 반드시 포함되며 경기 한 번의 대진료로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소득 1위에 등극하는 등 부유함의 상징인데요. 이렇게 전설적인 복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루함을 유발하는 경기 스타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복싱 스타일 때문에 복싱 팬들 사이에서는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죠. 화끈한 경기를 기대하는 팬들의 기대와 다르게 메이웨더는 만렙에 가까운 방어 능력을 가져서 웬만한 경기에서는 얼굴에 정타 한번 맞는 일 없을 만큼 뛰어난 방어와 회피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절대 먼저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키기만 하면서 하는 경기마다 계속 링 로프 쪽으로만 가서 상대 선수 툭툭 쳐서 약 올리는 복싱으로 한정으로 무패 행진을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원한 맛이 없죠. 메이웨더와 경기를 했던 한 선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메이웨더는 수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이웨더는 재미없고 지루한 경기를 하지만 복싱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또한 메이웨더처럼 공격보단 수비를 생각하듯이 많이 벌려는 것보다 적게 이르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시드가 크게 불어나는 재미는 없더라도 최대한 잃지 않는 거에 집중하며 매매를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메이웨더처럼 돈을 가장 많이 번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감정이 아닌 통계를 기반한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을 상황에 따라 뒤집을 줄 아는 유연성, 즉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영화 21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And you are given a chance to choose from 3 different doors. All right? Now, behind one of the doors is a new car. Behind the other 2, goats. Which door would you choose, Ben? Door number 1. Door number 1. Ben chooses door number 1. All right, now, the game show host, who, by the way, knows what's behind all the other doors, decides to open another door. Let's say he chooses door number 3, behind which sits a goat. Now, Ben, game show host comes up to you and says, Ben, do you want to stay with door number 1 or go with door number 2? Now, is it in your interest to switch your choice? Yeah. Well, wait. Remember, the host knows where the car is. So how do you know he's not playing a trick on you? Well,
I wouldn't really care. I mean, my answer's based on statistics, based on variable change. Variable change, but he just asked you a simple question. Yeah, but just changed everything. Enlighten us. Well, when I was originally asked to choose a door, I had a 33.3% chance of choosing right. But after he opens one of the doors and then re-offers me the choice, it's now 66.7% if I choose to switch. So yeah, I'll take door number 2, and thank you for the extra 33.3%. Exactly. 영화 속 주인공처럼 트레이더는 감정이 아닌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선택했던 문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바꾸는 것처럼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로 처음 진입했던 근거와 다르게 차트가 흘러간다면 그 관점을 유지하지 않고 바꿀 줄 아는 유연성과 대응 또한 중요합니다. 만화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던 슛은 덩크슛도 3점 슛도 아닌 아주 기본적인 2점 점프슛이었습니다. 승리를 결정짓는 순간이 꼭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2점 점프슛만으로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그게 곧 경기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승리를 결정짓는 마지막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트레이더인 에드 세이코타가 이런 명언을 남겼죠. 누구나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라고요. 맞습니다. 누구나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트레이딩을 통해 스릴과 도파민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감당 못할 큰 돈을 한 번에 진입하면서 돈은 잃을지언정 스릴과 도파민은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릴과 도파민보다는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조금씩 수익을 쌓아가다 보면 메이웨더의 경기처럼 극적인 장면 없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계좌의 잔고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작할 $100 챌린지 매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한 번 진입에 최대 5%의 리스크를 가져가고 손익비는 최소 1대 1.5 이상을 가져가는 것을 원칙 삼아 매매를 하려 합니다. $100를 한 번에 진입하고 청산당하면 다시 $100 입금해서 또 한 번에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 2배, 3배 만들려고 안 할 거고요. $100가 진짜 전지산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불려나가 보려 합니다. 우보 말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말리를 간다. 작은 수익처럼 보이는 것들이 꾸준히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큰 수익을 내고 싶어서 한 번에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식의 매매를 한다면 몇 번은 크게 벌 수 있으나 결국 언젠가는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다 잃고 나서도 그 몇 번 크게 벌어본 경험이 독이 되어 그때처럼 또 한 번 크게 복구하려고 여기저기서 시드를 끌어모아 몰빵하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 뽕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많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 적게 잃으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드 우상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